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도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공유를 통해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속 깊은 곳에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사회심리학의 한 이론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임상심리학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느낀 것은 사뭇 다릅니다. 물론 제가 만나는 분들은 표면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일 수 있기에 제 시각이 다소 편향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 누구의 삶이든 그 표면을 아주 조금만 걷어내면 그 안에는 저마다의 깊은 비극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극이란 사소한 불평이나 푸념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시거나 가장 친한 친구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거나 가까운 가족이 암으로 투병 중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내 아이가 아프거나 나 자신에게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 적어도 하나쯤은 끔찍한 비극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에게 아직 그런 일이 없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인생의 진실입니다. 이러한 존재의 비극성은 항상 우리 곁에 머물며 삶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제 경험상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고 이보다 더 나아질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를 자기애가 강한 나르시시스트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아마 맞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결점과 단점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과 자기인식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 중 하나인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자 그들은 낙원에서 쫓겨나 역사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시간 속에서 인간은 출산의 고통을 겪고 타인에게 지배당하며 다른 어떤 동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혹독하게 노동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미래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를 위해 현재의 기쁨을 희생하며 일해야 하고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야기보다 더 진실된 것이 있을까요? 이것은 순진함을 넘어선 모든 인간이 겪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은 바로 이 고대의 이야기 속에서 깊은 공명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상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이 마치 자신의 존재라는 죄에 대한 빚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해야만 그들이 우리를 용납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인간은 마치 대격변 이후의 세상에 던져진 존재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을 뜨게 되자
즉 자기 인식을 갖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눈을 뜬다는 것은 의식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시각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인간에게 눈은 곧 의식과 연결되는 강력한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벌거벗음은 종종 성적인 죄와 관련하여 해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련된 요소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당신이 수많은 사람들 앞 무대 위에서 벌거벗은 채 서 있는 꿈을 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성적인 꿈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든 몸을 가리고 최대한 빨리 그 무대에서 내려오고 싶을 것입니다. 군중 앞에서 벌거벗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부족함과 나약함이 사회의 냉정한 심판 아래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은 깊은 수치심과 자기인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겪는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처럼 사회적인 굴욕을 당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과 소멸에 대한 공포입니다. 수많은 신화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두려움에 맞서는 영웅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진정한 영웅은 단순히 착하고 무해한 존재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영웅은 종종 내면에 괴물과 같은 파괴적인 힘, 즉 그림자를 품고 있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는 존재라면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무해할 뿐입니다. 토끼를 생각해 보십시오. 토끼는 선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잡아먹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진정한 미덕이란 당신이 괴물이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괴물처럼 행동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 안에 있는 괴물, 즉 당신의 공격성과 파괴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심리치료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지나치게 동정심이 많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잘 따르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본성이 따뜻하고 타인과의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협상을 할 때마다 상대방에게 져주곤 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는 이런 연민과 희생이 필수적이지만 성인들의 사회에서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양보하고 지기만 한다면 결국 당신은 이용당하고 마음속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내면의 힘, 즉 내면의 괴물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온전하고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타인에게도 진정으로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바로 인간 성장의 비밀입니다. 이러한 개인의 심리는 사회 전체의 현상으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사회학에는 진위계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은 가난이 범죄를 낳는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는 이 통념이 틀렸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범죄, 특히 공격적인 강력 범죄를 유발하는 진짜 원인은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 즉 극심한 불평등입니다. 절대적 빈곤은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상대적 빈곤은 옆집 사람이 나보다 훨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박탈감을 의미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가난한 지역에서는 범죄율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부유한 지역에서도 범죄율은 낮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
중간층, 그리고 엄청난 부자가 한데 섞여 소득 격차가 극심한 곳에서는 젊은 남성들의 공격적인 범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회적 계층의 사다리가 너무 가팔라서 젊은이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인 게임의 규칙 안에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폭력과 공격성이라는 다른 게임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어떤 환경에서는 그 방법이 실제로 통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남성들이 지위를 얻고자 하는 근본적인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더 높은 지위는 더 나은 배우자를 얻을 기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일처제는 단순히 도덕적인 제도를 넘어 사회를 안정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소수의 남성이 대부분의 여성을 독점하는 일부다처제가 허용된다면 짝을 찾지 못한 대다수의 젊은 남성들이 생겨나고 그들의 좌절감과 공격성은 사회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일부일처제는 모든 남성에게 게임을 해볼 만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폭력성을 낮추고 안정을 유지하는 놀라운 지혜인 셈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회라는 안정된 구조 속에서 보호받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그 구조 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문명화된 사회란 바로 이 두 가지 욕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즉, 사회 구조를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위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류는 기적적으로 이 복잡한 균형을 유지하며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바로 그 균형의 비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그림자를 이해하고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안정을 위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지혜를 더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길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